아니 사극에서 보면요 나무 수저를 쓰더라고요.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쇠젓가락 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일단 그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견된 거는 한 신석기 시대, 지금부터 한 7,000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양자강 유역에서 나오긴 나와요. 뼈로 된 게. 아마 뼈가 된 게 나왔다는 건 나무로 된 게 있었기 때문에 뼈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특히 쇠젓가락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쇠를 젓가락으로 만든 적은 없어요. 쇠는 녹이 잘 슬기 때문에 이게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사람한테도 안 좋거든요. 대신에 이제 스테인레스인데 그 대신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청동기로 만든 젓가락이 되게 많이 쓰였었어요. 중국에서 한 3,300년 전 그 은어 유적지 상나라 때 이미 청동 젓가락이 나오고요. 한국은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빠른 거는 백제 문용왕릉 무덤에서 나온 젓가락이 있어요. 청동 젓가락.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이죠. 그러면은 왜 이렇게 청동을 썼냐? 그 전부터 원래 젓가락 자체는 쓰였지만은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 상당히 청동기가 막아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중국에서 제사 지낼 때 청동기를 쓰는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고기나 물 같은 걸 두면은 빨리 상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자육이 그런 게 그렇죠. 그 청동인 거예요? 예, 같은 원리죠. 다만 현재 있는 청동은 녹이 많이 들었는데 그 녹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계속 닦아주고 관리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청동 젓가락도 역시 그와 같은 제사 용도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러한 퍼런빛이 아니라 그때는 아주 반짝반짝한 우리 구리 색깔. 노스대 색깔, 황금 가까운 색깔이 나왔다는 것이었겠죠. 우리는 조선시대 후기가 지나면서부터 조선 양반이 막 증가한단 말이죠. 너도 나도 이제 평민들이 공명첩을 사가지고 기와집을 짓고 온도를 지으면서 이제 산에 나무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식습관도 그와 같은 양반들의 귀족의 상징인 청동 젓가락을 선호하기 시작했었어요. 금속 젓가락을 많이 쓰였는데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재질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또 하나 있었던 게 있었죠. 은젓가락. 은젓가락은 왜 저기 왕한테 뭐 독시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속 젓가락은 있는 사람들의 상징이었고 20세기 때 모든 사람은 양반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금속 젓가락이 널리 선호가 되었고 때마침 스테인레스 젓가락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이거 우리 이왕이면 좀 이게 좀 있어 보인다. 또 나무 젓가락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요. 금방 이게 쉽게 말하면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약간 사실 먹다 보면 상할 수도 있고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스테인레스 젓가락을 선호하는 나라가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주로 나무 젓가락. 신기한 게요.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처럼 스테인리스 젓가락 쓰는 국가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젓가락 자체가요. 현재 동아시아, 한중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뭐 티벳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쇠젓가락은 한국만 쓰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 왜 나이프나 칼은 다 스테인리스를 쓰는데 젓가락은 다 나무를 쓸까? 외국이? 그냥 나무가 더 싸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 나라도. 그리고 사실 이게 젓가락을 만들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음식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젓가락이 필요가 없어요. 칼로 직접 잘라야 되기 때문에 정착민들이 우리같이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하죠. 특히 중국만 돼도 대부분 음식들이 다 크거든요. 근데 그 한중일 중에서 유일하게 숟가락까지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중국 사람들도 숟가락을 잘 안 쓰던데요. 숟가락을 쓰는데요. 우리는 숟가락을 다용도로 다 쓰잖아요. 네네. 다른 나라는 숟가락을 딱 국을 뜨면 거기에만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숟가락을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쓰는데 숟가락도 동북아시아에서는 제일 빨리 나오는 데가 또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터키 가면은 그 차탈 휴익에서는 이미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숟가락과 국자가 헷갈릴 정도로 좀 큰 게 많은데 한국은 이제 우리 서울의 암사동 있죠. 여기에서 이 토제 숟가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꽤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면이나 탕 문화 이거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탕 문화 자체가 사실 저희가 자료가 없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 때 그게 암사동 때 6,000년 아닙니까? 그때 탕을 먹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가지고 탕은 좀 저는 늦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고고학적으로 일단 국이 안 나옵니다. 국이 근데 이제 고고학은 그런데 그 이후 시기로 내려오면은 예. 뭐 중국이나 일본은 탕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쵸, 약화되고 그쵸. 한국은 계속 발전하면서 숟가락이 더 발달하고 또 이쪽에는 면 문화를 쓰니까 숟가락 쓸 일이 별로 없는 거고. 그렇죠. 전 세계 넘버원 탕 문화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우리 정경 교수님에게 질문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초상화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당연히 초상화는 얼굴을 보고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초상화도 있잖아요. 뭐 영정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제 표준 표준 영정. 영정.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논란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구 뭐 위인, 우리나라의 누구 위인 하면 이제 사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초상화가 남아 있는 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상화를 그냥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나 영조 임금 초상화 남아 있잖아요. 뭐 고종 임금 사진도 남아 있으니까 뭐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도 뭐 그런 걸 할 일이 있으면 각자 그리거나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르죠. 다 다르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해서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를 1970년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영정이라는 게 그냥 표준영정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한 표준영정이죠. 국가의 공인을 받은 영정인데 1973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누구 시작했냐면 이순신. 왜 했냐? 박정희 대통령 때가 국가 영웅에 대한 어떤 현창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현충사를 성역화를 이제 한 거야. 아산 현충사를. 거기다 이제 영정을 딱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순신 영정이 다 달라. 여기저기서 했던 게 다 다른 거니까 하나로 통일하자. 제일 훌륭한 당대의 동양 화가를 하여금 이제 그리게 하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많이 그렸던 분이 김은호 화백, 그다음 김기창 화백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그린 거예요. 그럼 아무리 유명해도요. 승공의 원래 얼굴은 안 보고 그리신 거예요? 그럼 원래 초상화는 아예 없고 그렇죠. 상상으로 그리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태조왕건, 뭐 을지문덕 뭐 다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표준영정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의 위인들에 대한 표준영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어느 정도 비슷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김유신 영정 어떻게 알아요? 그거 사실은 김유신 같이 아예 모르는 경우는 진짜 상상인데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기셨고 풍채가 어떻고 그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분의 후손 중에서 이제 누구 제일 닮은 사람인데 아 저기 누구 집 사촌 몇 촌인데 정말 똑같다 그런 그 기록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받아서 후손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복원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고 한데요. 그것도 사실 뭐 황당한 얘기인 게 이제 문헌에서 예를 들어 강감찬을 그린다. 강감찬 키 작고 못생겼다. 그럼 키 작고 못생긴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화가의 본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대 이집트가 유리해요. 왜냐면 고대 이집트의 미라가 파라오들은 얼마나 미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람세스 2세 기원전 1279년에 왕이 오른 사람인데 똑같이 그릴 수 있죠. 왜냐면은 그대로 시신이 남겨져 그 있고 얼굴이 있으니까 또 그 시신이 없어도 이집트에는 이제 그 파라오들의 석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잖아요. 이 석상들이 물론 굉장히 어떤 표준화된 방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 인물의 개성을 반영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 석상을 보면 글자 안 보고 얼굴 생김새만 봐도 대충 어떤 파라오인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개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만들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막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맞아요. 이집트의 예. 후손이라니까 그런데 뭐야? 그게 하나도 안 닮았는데. 아니 그게 니네 선조 아니야? 그 대표적인 사례가 투탕카멘인데 투탕카멘은 이미지가 뭔가 되게 연약하고 약간 좀 예쁘장하게 생긴 소년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있었죠. 투탕카멘이 실제로 시신을 가지고 법의학자들이 얼굴을 복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멋이 없고 좀 못생기고 또 게다가 약간의 장애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었죠. 초상화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지금은 저희가 완전히 허황되긴 한데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개 같은 경우는 DNA를 따면은 쉽게 말하면 털 색깔하고 모양을 꽤 잘 복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있는 DNA 분석을 해서 개에서 그 실제 외모를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아마 사람도 아마 꽤 데이터 쌓이면은요 후손 DNA 가지고도 꽤 근접하게 그 복원을 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AI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허구의 그러한 그림도 좀 있으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외교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문제 서희 있잖아요. 그분을 영정을 복원을 할 때 서희 종친의 도움을 이천서 씨.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거기에 얼굴을 다 표준을 해가지고. 저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서씨 일가의 얼굴을 쫙 이렇게 합쳐서 만들면 요게 평균 그 서희 장군님의 예상도가 근데 되지 이제 않을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아들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외모는 엄마 쪽도 닮잖아요. 근데 엄마 쪽은 어디로 이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요, 정유진님, 제가 저희 장모님 댁에 갔는데 흑백 사진에 저희 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장모님 언제 흑백 사진을 이렇게 뽑았어요? 60년 전 장모님 사진인 거예요. 근데 우리 딸하고 똑같이 생겼어. DNA는 위대합니다. 이게 유전자의 그 발현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볼 때 되게 랜덤하게 나오는데 지금 말하기 통계치로 수만 건이 축적이 되면은 DNA가 언제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뭐 사실 요즘에 유전자 가지고도 왜 병도 예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굴이나 신체형 복원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허황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있는 이제 표준영정인데 김기창 화백 같은 경우에는 세종대왕을 자기 비슷하게 그렸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말은 전주희 씨 뭐 했는데 그다음에 태조 왕건하고 정조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람이 그리면은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표준영장이라는 게 그 유명 화가한테 이제 이렇게 당시에 맡겼으니까 물론 권위는 있는데 어떻게 이제 본인의 화가 본인의 네, 주관이 네. 들어가서 지금처럼 뭐 정말 AI가 뭐 모든 데이터들을 후손들 뭐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하면은 객관성이 있겠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슈와 관련돼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인들이잖아요. 표준영정 만들어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표준영정 대상이 우리 허준님 되시겠죠? 저는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분들 이제 그린 뭐 김은호 화백이나 김기채 화백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친일화가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화가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인을 그리는 게 타당하냐. 그러네요. 바꾸면 되겠네요. 이제 바꾸면 되는데 한 번 정해지는 걸 또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실 이제는 화풍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진짜 그분에 가까운 걸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사실은 세계적으로 제일 논란이 됐던, 아니 논란이라기보다는 정확한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충격을 줬던 게 예수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BBC가 200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2001년인가에 가장 예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얼굴을 만들었어요. 예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얼굴을 해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딱 나왔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예수하면 전부 다 백인으로만 생각하고 보고 왔었는데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는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논란이 됐었었죠. 그 유관순 영정이 한번 바뀌었는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유관순 사진이 이제 다 부은 얼굴이죠. 고문받고 힘든 다음에 얼굴이다 뭐 네, 이런.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다시 바꿔서 새로 그렸다는 이제 그건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을 끝냈더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짧게 본론 하나만 하겠습니다.